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건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직장 상사를 두고 어떤 직원은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무자비하고 불합리하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시간 낭비였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하지만 200년 전 한 철학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일 뿐이다. 이 혁명적 통찰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그의 첫 번째 통찰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진짜일까? 쇼펜하우어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에는 인간 인식의 근본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 나무, 건물, 사람,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모든 것이 우리 의식이 구성해낸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앞에 있는 이 컵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컵은 정말 컵일까요? 사실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정 파장의 빛일 뿐입니다. 그 빛이 망막에 닿아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뇌가 그 신호를 해석해서 컵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컵 자체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컵의 표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틀을 통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칸트의 철학에서 발전시켰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물 자체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현상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현상조차도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통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너무 건방지다. 하지만 정말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시, 싫어함, 건방짐은 모두 우리 마음이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인식의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시간, 공간,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기본 형식이 있어서 모든 경험을 이 틀에 맞춰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감각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할 때는 느리게 갑니다. 같은 한 시간이어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공간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 저기 가까운 먼 관계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의식의 구성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인과관계의 형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인 결과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도 우리 마음이 부여한 의미일 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들도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기억과 기대에 기반해서 현실을 구성합니다. 착시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이유는 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뇌가 그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넣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고통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일 다시 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를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원하는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 본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확인 편향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SNS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기존 선호도에 맞는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표상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해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반응할 때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표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구성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유연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자 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강하게 반응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점차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관점 연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5년 후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느껴질까?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사실 분리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언어 습관이 감정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표상의 아름다움 즐기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세상이 표상일 뿐이라고 해도 그 표상들은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집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경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적 표상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주체라면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능력을 인정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해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했을 때 더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의 특별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개인적 의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표상의 세계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특별한 평안함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나옵니다. 개인적 욕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순수한 미적 경험에 몰입할 때
우리는 표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현대에는 이런 경험을 플로우 상태나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여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저 경험하는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깨달음이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표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표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와 같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거나 슬픈 장면이 나와도 이건 영화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표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표상론은 현대과학의 발견들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우리 뇌가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명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강하게 반응할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탐색해 보세요. 날씨나 교통 상황 같은 것에 짜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비를 보고 기뻐하는 농부들도 있고 비 소리를 들으며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이런 관점을 적용해 보세요.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보도를 비교해 보고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해석인지 구별해 보세요. 이런 연습이 쌓이면 미디어나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관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표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보세요. 이런 관점이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객관화해 보세요. 나는 슬프다. 대신 지금 내 안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해 보세요. 나는 실패했다. 대신 이번 시도가 내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언어 습관이 자신과의 건전한 거리두기를 도와줍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화를 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반응했던 것은 정말 객관적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었을까요? 만약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객관적 현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석의 주체라면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해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